아니면 이게 일로 내려와서 울퉁불퉁 하든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매끈하지 않았다 하나. 예. 그런데 둘라에스 선장님의 위치가 맞구나 하고 계속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세월호는 한 회전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 이게 조선소에서 설계됐을 때 10초에 한 18도 정도밖에 이 턴을 못 하는데 얘는 보면 세월호뿐만 아니라 군함도 못 하는 턴을 해요. 눈으로 보기에도 확 꺾이죠, 이렇게. 이게 거의 45도 꺾이죠. 1번에서 한 번. 네, L자 거의 L자가 꺾고 요거를 확대해 보면 여기서 2번에서 거의 한 이렇게 확 꺾인 겁니다. 45도 이상 꺾이고 이렇게. 3, 4번은 거의 이렇게 확 꺾이죠. 아니 여기는 아래로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탁 꺾여서 다시 항적이 변하는데 거의 90도 가까이가 꺾여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팡 꺾였다가 지그재그까지는 좋은데 아니 말이 돼야지 이게. 이건 배가 만들 수 있는 항적이 아니었어요. 해군 레이더 항정이에요. 얘의 위치에 얘를 끌고 내려와 봅니다. 보시죠.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소름 끼쳤어요. 이 노란 부분이 섬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선들이 뭐냐면 해저. 바다 밑에도 산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저에 말하자면 등고선을 표시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등고선 모양과 묘하게 일치해요. 그죠? 여기서 저는 1차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일치하지? 따라서 특히 이 L자 항적 도저히 배가 갈 수 없는 이 충돌 항적이라고 확 꺾인 배의 그 모든 선의 능력을 이 초월하는 그 부분이 딱 여기 이 꼭지점들에 해당됩니다. 해저 등고선에 어딘가에 걸린 딱 꼭지점에. 일치를 해요. 제일 그러니까 안 일치하는 부분이 아래 꼬리 부분인데 거기 말고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이고. 예. 그래서 김 감독이 그 다음에 한 거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 일대에 해저 지형도를 만들어 놓은 걸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밀한 지도를 입수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이상한 놈 있잖아요. 그 놈을 얹었어요. 이 바닷속 지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얀색이 일정 높이의 해저 등고선인데요.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저 노란색과 푸른색은 불룩 솟아 있는 거예요. 산맥으로 대관령 같은 산맥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이 산맥의 맨 위에 이렇게 물에 잠겼다고 봤을 때 산 꼭대기만 볼록 튀어나온 게 섬이고 밑에는 해저 산 자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산맥이 물에 잠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산등성이의 라인을 따라갑니다, 배가. 그러다가 일정 높이에 되게 높은 가파른 곳에 오면 거기가 저희가 봤던 L자 항적이라고 했던 곳이 여기 탁 꺾입니다. 탁탁 그걸 김 감독은 L자 같다고 해서 네. L자라고 불렀는데 네. 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김 감독이 L자라고 표현한 확 꺾이는 지형 거기서 이 해저에 있는 지형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보면 꺾이는 게 총 4개가 있단 말이죠. 그중에 두 번째로 확 꺾이는 부분 여기죠. 여기 예, 높은 데로 와갖고 보시면 배가 쭉 왔다가 우회전 하잖아요. 우회전으로 와갖고 이 높은 곳에 와서 턱 마치 부딪히는 듯한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벽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산 등성이에 탕 부딪힌 것처럼 팍 꺾인 다음에 쭉 온 다음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배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탕 튄 거예요. 배가 이 점들이 배의 움직임이란 말이죠. 10초마다 이 세월호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오다가 배가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간격이 넓다는 건 속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게 오다가 여기 턱 부딪힌 것처럼 되니까 속력이 조밀해지죠. 느려진 거예요. 이 간격이 멀면 속도가 빠른 빠르고. 거고. 왜냐면 같은 시간에 딱딱딱 찍히는 건데. 10초에 한 번씩 지키는 거예요. 서로 가까우면 느리고 멀면 빠른 거예요. 네. 이게 빨리 오다가 여기서 뭔가 턱 하고 이렇게 꺾이고 꺾이죠. 이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느려지죠. 네. 느려지고서 이 등고선을 따라 그대로 라인을
너무 정밀하게 와요. 이렇게 온 다음에 옵니다. 예, 오다가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탁 꺾여요. 예, 여기서 탁 바로 여기가 굉장히 저는 보고 소름이 끼쳤는데요. 여기가 산줄기거든요. 해저 산맥의 산줄기인데 여기 골이 탁 파져 있어요. 여기에 고길에 탁 들어오면서 고길 타고 들어오고서 다시 여기 두 번째 산줄기에서 탁 한번 꺾이는 꺾여요. 지점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2번, 예. 4번. 4번. 그 다음에 내려와 갖고 여기가 산봉우리처럼 외진 산봉우리처럼 살짝 나와 있는데 색깔을 보시면 요 산에 살짝 나와 있는 데서 다시 이쪽으로 펑 꺾인 다음에 온 다음에 다시 등고선을 정확히 따라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또 이렇게 등고선 골이 져 있는데 그 골까지 정확히 따라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예. 배가 이해할 수 없고 쓰레기라고 표현했던 네. 이렇게 확 꺾이는 지점은 해저 지형과 일치시켜 봤더니 그 해저가 툭 튀어나온 부분들과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네. 뭐 하여튼 에코 사운드라고 수심 측정기라고 하죠. 쉬운 말로. 수심을 에코 재는 그 사운드. 측정기. 그러면 이제 다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걸 수심을 측정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형과 관련이 있구나. 근데 그걸 언제 사용하느냐? 언제 사용하냐를 항해사 선장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배를 모르니까. 투명할 때 쓴다고 하시죠. 이게 투명가 뭔가 했더니 앵커를 내릴 때 쓰는 거랍니다. 일반적으로 항해를 할 때, 그럼 법적으로 항해할 때 항상 켜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선장님과 항해사들이, 아니, 그걸 왜 켜냐고 계속. 왜냐하면 이렇게 항해를 할 때는 자기가 아는 코스고 깊은 데로만 다니니까 이거 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구나 이런 데 가갖고, 앵커를 다들 내려야 되는데 깊이를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해도가 정확하진 않으니까 종이 해도가. 그러니까 밑에 내 앵커가 잘 내려가고 이쯤에 잘 걸릴 수 있나를 보기 위해서 이 에코 사운드를 탁 킨대요. 그때만.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에코 사운드는 앵커를 내릴 때 쓰는 거지 운행할 때 쓰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서 다시 생각나시죠? 저희가 약 몇 달 전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까? 이상하게 왼쪽 앵커가 잘 안 보인다고. 9시 32분경에는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안 보이죠, 여기? 안 네. 보이고. 그래서 이게 머드가 묻었거나 지금 끌어올리는 중 아니냐 이런 네. 의문을 제기했었죠. 하여튼 그리고 비정상이었습니다. 35분쯤에는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이 시점 30분에 35분 사이에 얘가 끌어올려졌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왼쪽 앵커의 색이 오른쪽 앵커 처음에 출항할 때는 새카맣게 아주 잘 닦인 앵커였는데 이때 보면 다시 나타난 앵커를 보면 약간 황갈색으로 변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머드가 묻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했었죠. AIS를 가지고 이 AIS에 따라서 재구성해서 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재구성하니까 이상하게 나왔어요. 보세요. 기억하실 텐데. 그러다가 왼쪽으로 휘는 게 나와요. 왼쪽으로 퍽 하고 이렇게 역회전 이게 자, 보세요. 다시. 네. 배가 한번 텅 튕겨요. 이렇게. 네, 그리고서 왼쪽으로 돌죠. 이게 뭔지 몰라서 그때 이거 조작하다가 뭐가 이상하게 네. 제대로 못했나 보다. 네. 이게 이 상황을 말한 거였던 겁니다. 이 상황. 이 상황. 예, 이번 건 두 번째입니다. 꺾인 거. 예, 두 번째 건데 이게 정부 내에서 다놓고 말씀인데 정부 내 관계자들이 제일 애를 먹고 이거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끝내 거의 해명도 못한 항적이 바로 이 L자 항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미스테리로 남았거든요. 나침판이 고장나느냐 뭐 수신 시간 막 궤변을 늘어놓고 그랬는데 결국은 처음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꺾인 게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꺾였을 수 있다. 역회전했을 수 있다. 그게 정확히 요 지점인데 바로 요 지점과 요 산맥에 걸리는 해저 산줄기에 걸리는 지점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여기가 여기예요. 네. 이 지금 확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항적으로 남겨서 그 항적을 김 감독이 이렇게 배 AIS 위치가 여기니까 이 배가 AIS 위치를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 위치대로 AIS대로 배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배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다라고 하고 재구성한 게 이거예요. 이거 팅 하는 거. 그게 여기서 그 위치가 바로 여기고 L4번. 네. 배가 튕긴 거예요, 한 번. 저는 이걸 그때 파파이스 71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본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때도 문제제기했지만 이거 조작하다가 이 앞부분에 L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 여기는 누락을 시켜놓고 이쪽은 매끈하게 데이터 몇 개 빼면 되거든요. 했는데 그러다가 너무 여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여기를 신경 안 쓰고 실수로 내버려 AIS 둔 거죠. 데이터에 실수로 내버려 뒀다가 그걸 수습을 못 해갖고 끝까지 골치를 알았던 것이다라고 이런 확신하고 식으로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해봤다면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이게 진짜와 가짜가 막 뒤섞여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남겨진 진짜예요. 말하자면. 법정에서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그 단장님도 그래 자기가 이 6,000톤급 배가 뒤로 확 회전하는 이거는 난 도저히 나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나침판 고장이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침판 고장이 아니라 이 해저 산줄기에서 앵커가 걸려서 탁 꺾였다고 해석하면 정확히 미스테리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착한, 나쁜, 이상한 것을 종합해서 재구성한 진짜 세월호 항적은 이런 건 거예요. 이 해군 레이더는 제가 이건 100%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항적은 바다 위에서 달려서 나오는 일반적인 항해로 나올 수 있는 항적이 절대 아니고요. 반드시 이 병풍도 옆에 와서 앵커를 내리고 갔을 때 보이는 속도 변화와 꺾임, 이 항로가 딱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세월호의 사고지는 바로 여기고 해군 레이더의 항적은 실제 항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진짜 항적인 거예요.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하다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정말 무수한 시행착오와 그리고 지금 쓰이지 않았던 무수한 자료들 그 중에서 그거를 10번, 50번, 100번씩 보다가 따로따로 놀던 정보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거든요. 아주 어려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근데 이것만 딱 듣고 보면 야 그러면 세월호를 앵커로 걸어가지고 넘어뜨란 말이야? 이게 음모론을 주장한다고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는 질문은 그러면 왜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김 감독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는 사실은 정부가 밝힐 일이에요. 우린 조사권이 없으니까. 세월호를 인양할 거 아닙니까? 예. 건져 올리면 네. 앵커를 사용한 흔적 이런 것을 확인할 수도 있을까요? 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 이미 시사인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 지금 세월호 인양한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잠수부들을 데리고서 배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앵커도 찍을 계획을 잡고 제일 먼저 앵커를 찍기 위해서 잠수사를 투입해서 내려가서 지금 세월호를 촬영을 했습니다. 시사인 보도에 의하면 앵커 양쪽을 다 잘라놨다고 합니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점프를 합니다. 우리가 따로 다뤘죠. 그 선원과 그리고 해경이 공모한 거 아니야? 뭘 이거 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뭐 남아서 막 바닷속에 뛰어들고 막 배가 뒤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짓을 하잖아요. 조타실에서 뭐가 나왔단 말이죠. 우리 동영상을 이미 예전 시간에 봤지만 이 물건들이 여기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이 뒤에 숨기고 막 꺼내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 핵심은 뭘 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런 나온 물건 중에 여기서 떨어진 물건들 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얗게 보이는 사각 물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상들 다 삭제했다 하다 보니까 막 헬기에서 찍은 거 편집하고 막 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이게 중간에 나왔다가 사라져요. 그 얘기는 가져왔다는 거죠. 누군가가. 근데 이 물체를 김 감독이 김 감독은 지금 이 세월호 전체 물체들의 비례와 길이와 높이를 다 알거든요. 세월호를 알거든요. 3D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 물체를 이렇게 상대비로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해봤더니 아까 선장님 무릎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보니까 가로 세로가 거의 30cm에 가까워요. 이게 30cm 정도. 네,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이렇게 각도 변화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상했던 게 꼭 두 개의 나비 날개 두 쪽처럼 두 쪽으로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폭이 30cm인데 반이 나눠져 있는 거죠. 30cm라고 하면 이 반이 이렇게 절치되어 있는 것처럼 네. 움푹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cm, 15cm 종이 뭉치 두 개인 거예요. 네. 이게 네.
종이로 보여지고 그걸 본 순간 이거 서류 종이 아니다를 확신했어요. 90%가 서류 종이 아니다. 그렇다면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딱 느꼈죠. 이거 특수지 같다. 그래서 이제 김 감독 무슨 생각을 했냐? 이런 종이를 쓰는 선실내 기계가 있을까? 그렇죠. 이걸 찾은 거예요. 네, 다 뒤졌습니다. 뒤져서 찾았죠. 15cm 종이를 쓰는 이 장비가 하나였어요. 배 안에 있는 무수한 장비들 중에. 네. 그거는 뭐냐? 에코 사운더. 15cm 와이드 기록지를 사용한다. 아, 규격이 딱 맞더라고요. 규격이 딱 맞아요. 알고 봤더니. 그리고 요즘 장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다 LCD를 써요. 이게 단종된 게 2001년 배가 오래된 거거든요. 아니, NT예요, 말하자면. 오래된 배를 들여갖고 그 배에 설치되어 있던 오래된 에코 사운드라는 장비에서 15cm 폭의 종이를 쓰더라. 예. 그런데 그러면 에코 사운드가 뭐하냐? 음향 측심기다. 음향 측심기가 뭐냐? 해저의 깊이를 측정하는 장비였어요. 종이를 지진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종이가 드르륵 드르륵 돌아가면서 잉크 먹인 바늘이 막 이렇게 여기 측정하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기록되는 네. 거죠. 해저의 지형들이. 네, 저걸 탁 키면 자기가 지금 아래 해저 지형이 선박에서 자기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배 밑에 지형을 기록하는. 자.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뭔가 해저 지형과 관련이 있다. 또 한 포인트를 찾은 거죠. 긴 항해로 나올 수 있는 항적이 절대 아니고요. 반드시 이 병풍도 옆에 와서 앵커를 내리고 갔을 때 보이는 속도 변화와 꺾임, 이 항로가 딱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세월호의 사고지는 바로 여기고 해군 레이더의 항적은 실제 항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진짜 항적인 거예요.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하다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정말 무수한 시행착오와 그리고 지금 쓰이지 않았던 무수한 자료들 그 중에서 그거를 10번, 50번, 100번씩 보다가 따로따로 놀던 정보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거든요. 아주 어려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근데 이것만 딱 듣고 보면 야 그러면 세월호를 앵커로 걸어가지고 넘어뜨란 말이야? 이게 음모론을 주장한다고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는 질문은 그러면 왜? 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김 감독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는 사실은 정부가 밝힐 일이에요. 우린 조사권이 없으니까. 세월호를 인양할 거 아닙니까? 네. 건져 올리면 네. 앵커를 사용한 흔적 이런 것을 확인할 수도 있을까요? 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미 시사인에도 보도가 됐는데 지금 세월호 인양한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잠수부들을 데리고서 배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앵커도 찍을 계획을 잡고 제일 먼저 앵커를 찍기 위해서 잠수사를 투입해서 내려가서 지금 세월호를 촬영을 했습니다. 시사인 보도에 의하면 앵커 양쪽을 다 잘라놨다고 합니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점프를 합니다. 우리가 따로 다뤘죠. 그 선원과 그리고 해경이 공모한 거 아니야? 뭘 이거 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뭐 남아서 막 바닷속에 뛰어들고 막 배가 뒤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짓을 하잖아요. 조타실에서 뭐가 나왔단 말이죠. 우리 동영상을 이미 예전 시간에 봤지만 이 물건들이 여기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이 뒤에 숨기고 막 꺼내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 핵심은 뭘 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런 나온 물건 중에 여기서 떨어진 물건들 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얗게 보이는 사각 물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상들 다 삭제하다 보니까 막 헬기에서 찍은 거 편집하고 막 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이게 중간에 나왔다가 사라져요. 그 얘기는 다시 등고선을 정확히 따라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또 이렇게 등고선 골이 져 있는데 그 골까지 정확히 따라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예. 배가 이해할 수 없고 쓰레기라고 표현했던 이렇게 확 꺾이는 지점은 해저 지형과 일치시켜 봤더니 그 해저가 툭 튀어나온 부분들과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네. 뭐 하여튼 에코 사운드라고 수심 측정기라고 하죠. 쉬운 말로. 수심을 에코 재는 그 사운드. 측정기. 그러면 이제 다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걸 수심을 측정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형과 관련이 있구나. 근데 그걸 언제 사용하냐를 항해사 선장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배를 모르니까. 투명할 때 쓴다고 하시죠. 이게 투명가 뭔가 했더니 앵커를 내릴 때 쓰는 거랍니다. 일반적으로 항해를 할 때, 그럼 법적으로 항해할 때 항상 켜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선장님과 항해사들은, 아니, 그걸 왜 켜냐고 계속. 왜냐하면 이렇게 항해를 할 때는 자기가 아는 코스고 깊은 데로만 다니니까 이거 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구나 이런 데 가갖고, 앵커를 내려야 되는데, 깊이를 잘 모르거든요. 해도가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종이 해도가. 그러니까 밑에 내 앵커가 잘 내려가고 이쯤에 잘 걸릴 수 있나를 보기 위해서 이 에코 사운드를 탁 킨대요. 그때만.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에코 사운드는 앵커를 내릴 때 쓰는 거지 운행할 때 쓰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서 다시 생각나시죠? 저희가 약 몇 달 전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까? 이상하게 왼쪽 앵커가 잘 안 보인다고. 9시 32분경에는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안 보이죠, 여기? 안 네. 보이고, 그래서 이게 머드가 묻었거나 지금 끌어올리는 중 아니냐 이런 네. 의문을 제기했었죠. 하여튼 그리고 비정상이었습니다. 35분쯤에는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이 시점 30분에 35분 사이에 애가 끌어올려졌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왼쪽 앵커의 색이 오른쪽 앵커 처음에 출항할 때는 새카맣게 아주 잘 닦인 앵커였는데 이때 보면 다시 나타난 앵커를 보면 약간 황갈색으로 변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머드가 묻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했었죠. AIS를 가지고 이 AIS에 따라서 재구성해서 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재구성하니까 이상하게 나왔어요. 보세요. 기억하실 텐데. 다가 왼쪽으로 휘는 게 나와요. 왼쪽으로 퍽 하고 이렇게 역회전 자, 이게 보세요. 다시. 네. 배가 한번 텅 튕겨 이렇게. 네, 그리고서 왼쪽으로 돌죠. 아니면 이게 일로 내려와서 울퉁불퉁 하든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매끈하지 않았다 하나. 네. 그런데 둘라에이스 선장님의 위치가 맞구나 하고 계속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세월호는 한 회전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 이렇게 조선소에서 설계됐을 때 10초에 한 18도 정도밖에 이 턴을 못 하는데 얘는 보면 세월호뿐만 아니라 군함도 못 하는 턴을 해요. 눈으로 보기에도 확 꺾이죠 이렇게. 이게 거의 45도 꺾이죠. 1번에서 한 번. 네, L자 거의 L자 가깝고 요거를 확대해 보면 여기서 2번에서 거의 한 이렇게 확 꺾인 겁니다, 45도 이상 꺾이고 이렇게. 3, 4번은 거의 이렇게 확 꺾이죠. 아니 여기는 아래로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탁 꺾여서 다시 항적이 변하는데 거의 네. 90도 가까이가 꺾여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팡 꺾였다가 지그재그까지는 좋은데 아니 말이 돼야지 이게. 이건 배가 만들 수 있는 항적이 아니었어요. 해군 레이더 항정이에요. 얘의 위치에 얘를 끌고 내려와 봅니다. 보시죠.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소름 끼쳤어요. 이 노란 부분이 섬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선들이 뭐냐면 해저. 바다 밑에도 산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저에 말하자면 등고선을 표시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등고선 모양과 묘하게 일치해요. 그죠? 여기서 저는 1차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일치하지? 따라서 특히 이 L자 항적 도저히 배가 갈 수 없는 이 충돌 항적이라고 확 꺾인 배의 그 모든 선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부분이 딱 여기 이 꼭지점들에 해당됩니다. 해저 등고선에 어딘가에 걸린 딱 꼭지점에. 일치를 해요. 제일 그러니까 안 일치하는 부분이 아래 꼬리 부분인데 거기 말고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이고. 예. 그래서 김 감독이 그 다음에 한 거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 일대에 해저 지형도를 만들어 놓은 걸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밀한 지도를 입수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이상한 놈 있잖아요. 그 놈을 얹었어요.
이 바닷속 지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얀색이 일정 높이의 해저 등고선인데요.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저 노란색과 푸른색은 불룩 솟아 있는 거예요. 산맥으로, 대관령 같은 산맥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이 산맥의 맨 위에 이렇게 물에 잠겼다고 봤을 때 산꼭대기만 볼록 튀어나온 게 섬이고 밑에는 해저 산 자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산맥이 물에 잠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산등성이의 라인을 따라갑니다, 배가. 그러다가 일정 높이에 되게 높은 가파른 곳에 오면 거기가 저희가 봤던 L자항적이라고 했던 곳이 여기 탁탁 꺾입니다. 탁탁 그걸 김 감독은 L자 같다고 해서 네. L자라고 불렀는데 네. 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김 감독이 L자라고 표현한 헉헉 꺾이는 지형 거기서 이 해저에 있는 지형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보면 꺾이는 게 총 4개가 있단 말이죠. 그중에 두 번째로 확 꺾이는 부분 여기죠. 여기 예, 높은 데로 와갖고 보시면 배가 쭉 왔다가 우회전하잖아요. 우회전으로 와갖고 이 높은 곳에 와서 탁 마치 부딪히는 듯한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벽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산 등성이에 탕 부딪힌 것처럼 팍 꺾인 다음에 쭉 온 다음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배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탕 튄 거예요. 배가 이 점들이 배의 움직임이란 말이죠. 10초마다 이 세월호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오다가 배가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간격이 넓다는 건 속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게 오다가 여기 턱 부딪힌 것처럼 되니까 속력이 조밀해지죠. 느려진 거예요. 이 간격이 멀면 속도가 빠른 빠르고. 거고. 왜냐면 같은 시간에 딱딱딱 찍히는 건데. 10초에 한 번씩 찍히는 거예요. 서로 가까우면 느리고 멀면 빠른 거예요. 네. 이게 빨리 오다가 여기서 뭔가 턱 하고 이렇게 꺾이고 꺾이죠. 어. 이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느려지죠. 예, 느려지고서 이 등고선을 따라 그대로 라인을 너무 정밀하게 와요. 이렇게 온 다음에 옵니다. 예, 오다가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탁 꺾여요. 예, 여기서 탁 바로 여기가 굉장히 저는 보고 소름이 끼쳤는데요. 여기가 산줄기거든요. 해저 산맥의 산줄기인데 여기 골이 탁 파져 있어요. 여기에 고길에 탁 들어오면서 고기를 타고 들어오고서 다시 여기 두 번째 산줄기에서 탁 한번 꺾이는 꺾여요. 지점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요 2번, 예. 4번. 4번. 그 다음에 내려와 갖고 여기가 산봉우리처럼 외진 산봉우리처럼 살짝 나와 있는데 색깔을 보시면 요 산에 살짝 나와 있는 데서 다시 이쪽으로 펑 꺾인 다음에 온 다음에 다 이게 뭔지 몰라서 그때 이거 조작하다가 뭐가 이상하게 네. 제대로 못했나 보다. 예. 이게 이 상황을 말한 거였던 겁니다. 이 상황. 네. 이 상황. 예, 이번 건 두 번째입니다. 꺾인 거. 예, 두 번째 건데 이게 정부 내에서 다놓고 말씀인데 정부 내 관계자들이 제일 애를 먹고 이거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끝내 거의 해명도 못한 항적이 바로 이 L자 항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미스테리로 남았거든요. 나침판이 고장나느냐 뭐 수신 시간 막 궤변을 늘어놓고 그랬는데 결국은 처음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꺾인 게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꺾였을 수 있다. 역회전했을 수 있다. 그게 정확히 요 지점인데 바로 요 지점과 요 산맥에 걸리는 해저 산줄기에 걸리는 지점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여기가 여기예요. 네. 이 지금 확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항적으로 남겨서 그 항적을 김 감독이 이렇게 배 AIS 위치가 여기니까 이 배가 AIS 위치를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 위치대로 AIS대로 배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배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다라고 하고 재구성한 게 이거예요. 이거 팅 하는 거. 그게 여기서 그 위치가 바로 여기고 L4번. 네. 배가 튕긴 거예요, 한 번. 저는 이걸 그때 파파이스 71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본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때도 문제지겠지만 이거 조작하다가 이 앞부분에 L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누락을 시켜놓고 이쪽은 매끈하게 데이터 몇 개 빼면 되거든요. 했는데 그러다가 너무 여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여길 신경 안 쓰고 실수로 내버려 AIS 둔 거죠. 데이터에 실수로 내버려 뒀다가 그걸 수습을 못해갖고 끝까지 골치를 알았던 것이다라고 이런 확신하고 식으로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해봤다면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이게 진짜와 가짜가 막 뒤섞여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남겨진 진짜예요, 말하자면. 법정에서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그 단장님도 그래 자기가 이
6,000톤급 배가 뒤로 확 회전하는 이거는 난 도저히 나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나침판 고장이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침판 고장이 아니라 이 해저 산줄기에서 앵커가 걸려서 탁 꺾였다고 해석하면 정확히 미스테리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착한, 나쁜, 이상한 것을 종합해서 재구성한 진짜 세월호 항적은 이런 건 거예요. 이 해군 레이더는 제가 이건 100%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항적은 바다 위에서 달려서 나오는 일반적